기존 AI가 패턴 기반으로 즉답하는 방식이었다면 리즈닝 AI는 인간처럼 단계별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AI를 바탕으로 업무 자동화에 반영하려고 할 때 환경을 구성해야 되고 코드를 짜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내 업무에 맞는 기획도 필요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냥 모델만 있으면 충분히 작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모델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이렇게 해라 라고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작업에 대해서 AI한테 전부 학습도 시킬 필요가 있고, 업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직접 다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환경, 컴퓨터, 더 나아가서 AI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작업장애로 하는 것은 결국 컴퓨터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GPU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런 작업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ID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인티그레이티드, 통합된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반드시 개발자들한테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ID를 셋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아주 최소한의 코딩 정도는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코딩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교육을 한번 받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데도 영상이 잘 나와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던 화면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단 하나의 ID입니다.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VS 코드라고 하는 건데, 이전에는 파이썬 기반으로 개발하실 때는 파이참이나 스파이더를 쓰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처음 배우실 때는 대부분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파이썬을 학습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AI를 기반으로 했을 때 업무 자동화에, 혹은 내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ID는 VS 코드입니다. 그래서 VS 코드를 설치하고 VS 코드 위에서 작업하는 방법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VS 코드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시겠죠. 설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행위는 검색일 겁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서 VS 코드라고만 검색하셔도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사이트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들어가시게 되면은 VS 코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버튼이 바로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거 손대실 필요 없으시고 내 OS 환경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VS 코드라고 하는 ID를 구축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 개발자라든지 파이썬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다든지 파이썬 하는데, 사실 파이썬은 뱀 이름이고요. 이 파이썬이 유명해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죠. 티어베라고 하는 랭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랭크 인덱스를 조사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파이썬이 1위를 차지한 지 좀 되었습니다. 파이썬이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낸 게 좀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개발이 파이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사용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것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파이썬의 점유율이 좀 높아졌죠. 자, 우리의 목표인 추론 AI를 이용해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론 AI를 만들고 적용하는 것도 당연히 파이썬 기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자면요. 자, 시작은 당연히 구글에서 파이썬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파이썬 검색을 하면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접속하시게 되면 다운로드 파이썬이라고 하는 저 노란색 예쁜 버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상당히 많이 헤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파이썬의 신규 버전,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하위 버전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건 좀 개발적인 얘기긴 하지만 안정적인 버전을 사용을 해야 나중에 배포 때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이를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하위 버전을 설치하는 걸 권장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권장드리는 버전은 3.12 버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버전의 문서를 살펴보시면 현재 릴리즈된 버전은 3.12.1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버전의 맨 마지막에 있는 번호는 패치 내역 때문에 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공식 문서상에서도 3.12.10 버전으로 설치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11 버전의 공식 설치 버전은 없습니다. 설치 패키지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3.12 버전 설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3.12.10 버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걸 또 찾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처음 파이썬 랜딩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잘 보시면 각 OS별로 다른 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링크가 하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에 따라서 내 OS에 맞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시겠고요. 들어가신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버전의 파이썬 리스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리스트들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자, 파이썬까지 설치했으니까 끝난 것 같지만 지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하나 더 설치할 게 남았거든요. 이제 콘다 환경이라는 것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콘다 환경은 내 PC 안에서 혹은 내 작업하는 환경 내에서도 가상의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 구성인데, 이 콘다까지 설치가 완료되어야 좀 더 면밀하게 개발 환경을 구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당히 지치긴 하는데 여기까지가 진행이 되면 이제 웬만한 설치들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콘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콘다, 미니콘다, 그리고 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으로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미니콘다라고 한 녀석입니다. 미니콘다를 설치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콘다 환경이 구성되는 거고요. 앞에 파이썬도 열심히 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콘다도 아나콘다 하는 거 보니까 또 뱀의 이름을 갖다 쓰고 있네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콘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 구성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PC를 여러 대 갖다 쓰면서 각 PC마다 프로젝트를 돌릴 거라고 한다면 사실 콘다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돈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콘다 환경을 구성해서 내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환경들을 각각 별도의 환경들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코드만 짜서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실습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이 콘다 환경을 구성을 해야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치를 해야 되니까 역시 또 검색을 진행합니다. 구글에서 미니콘다 검색을 하시면 이런 랜딩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미니콘다를 설치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나콘다를 설치하지 않는다입니다. 아나콘다는 미니콘다보다 더 상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를 설치했을 때는 어마무시한 용량과 함께 불필요한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다 설치하게 되고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소모하게 되기 때문이죠. 미니콘다는 아나콘다보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우리가 필요로 한 환경만 딱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미니콘다를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미니콘다 인스톨러는 다운로드 링크를 갔을 때 가장 하단에 있는 인스톨러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OS별로 다운로드 파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콘다 환경을 설치했을 때 특히나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콘다 환경에서 패스를 추가하는 버튼이 숨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모박스를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패스에 대한 설정을 하는 체크박스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윈도우즈 사용자분들은 크게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설치 지옥에 빠지셨던 여러분들께 희소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LLM 모델을 위한 최종적인 솔루션 혹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치는 이제 리즈닝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솔루션들이 될 거라는 거고요. 자, 모델을 다운받는 방법은 허깅 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운받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이 허깅 페이스에서도 모델을 찾고 다운받고 또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론 AI를 이용해서 어떤 업무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할 건데 바로 랭서브와 올라마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랭체인 기반에 있는 LLM 모델들을 쉽게 접근하여서 모델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심지어 배포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추론 AI 모델을 이용해서 그 추론 AI가 우리 업무에 사용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서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랭서와 올라마를 둘 다 사용할 건데 좀 더 집중적으로는 올라마를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구글에서 올라마를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로 들어가셔서 OS에 맞는 올라마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설치는 나중에 실습 때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저는 올라마나 랭서브 같은 걸 이용해서 오픈소스의 리즈닝 AI 모델들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이 딥시크의 아론 시리즈라든지 알리바바의 QWQ, 메타의 라마 시리즈들이 대표적인 추론 AI 모델들이긴 합니다.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모델들인 거고요. 자, 이 모델들은 온프라미스, 즉 우리의 로컬 PC의 모델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PC에 리소스를 좀 많이 쓴다는 것도 한몫하는 것도 있죠. 자, 이 모델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업무에 적용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기획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을 나중에 진행할 때는 내가 어떤 거에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를 하신 상태에서 실습을 따라가시고 사용법을 익히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 걸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설치만 계속 진행하긴 했는데 이 설치가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뭘 하든 간에 설치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